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요. 네. 계엄과 검찰의 어떤 의혹점 이런 걸 좀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내란 사태에 관련된 수사 중에서 가장 진척이 안 되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인데요. 예. 경찰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뭐 내란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예. 있는 중인데 유독 검찰과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규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추가로 새로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요. 내란 사태 당시,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의 고위급 검사 2명이 예. 중앙선관위를 향해서 출동했다라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예.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좀 보면 12월 4일 0시 37분입니다. 예. 내란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지 못했던 그 시간인데 0시 37분쯤에 그리고 또 0시 53분쯤에 두 번 대검의 선임과장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의 대령 예. 그리고 국가정보원 처장 사이의 통화 내역을 확인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각으로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다는 예. 거고요. 그리고 12월 4일 0시 37분쯤에 이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의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한테 전화를 걸었고 그때 한 1분 22초 정도 예.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0시 53분에는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 과학대응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2분 2초 동안 예.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해보면 대검 쪽에서 먼저 방첩사에 전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방첩사 쪽에서 국정원 쪽으로 전화를 했다. 예. 이런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를 향해서 이제 출동을 했다라는 예. 겁니다. 자, 그러면요. 네. 그동안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이 계엄 와중에 어떻게 연루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검찰에서도 뭔가가 움직였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은 지금 야당에서 계속 왜냐하면 윤 해왔었던 대통령이 부분입니다. 검찰과의 관계를 밀어봤을 때 검찰은 아주 쏙 빼놓고 계엄을 진행했을까? 뭐 이런 상식적인 의문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검찰이나 혹은 뭐 법무부에 대해서 이 정권 초반부터 상당히 좀 강하게 틀어쥐는 예. 뭐 그런 양상의 인사를 해왔던 게 또 사실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충성파로 대검의 이제 고위부가 대부분 채워져 있다. 예.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계엄 과정에서도 어떤 역할을 주문했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예. 뭐 그런 고리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주로 어느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방첩사령부에서 뭐 이런 어떤 그 계엄 관련된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검찰의 협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선관위에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네.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우 전 처장한테 지시를 받은 방첩사 인원 중에서 대령 4명한테 선관위 출동에 있어서 어떤 검찰과 국정원이 개입했을 수 있다. 이런 진술을 이미 수사기관이 이제 확보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방첩사 쪽에서는 검찰과 국정원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유독 이제 국정원을 향해서나 혹은 검찰 내부를 향해서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예. 상황에서 구체적인 제보 내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일단 오늘 민병덕 의원한테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고위검사가 그러면은 출동한 뒤에 네. 선관위에 도착을 한 것까지 확인이 된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건 아니고 이제 출동한 것만 확인이 됐다. 네. 뭐 이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 같은 경우는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실행이 된 결과라고 본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혹은 뭐 다른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 내부에서도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인 걸로 보여서 예. 수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검찰이 수사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검의 불가피성은 또다시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네. 지금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굉장히 비호하는 듯한 오해를 받는 이유가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런 어떤 계엄과 검찰의 관련성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사실 저희가 그 예. 부분을 뉴스 신세계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검찰의 내란 관련 수사는 유독 군 쪽에만 주로 치중이 돼 그렇습니다. 있거나 혹은 뭐 경찰 일부에 대해서만 좀 치중이 돼 있거나 이런 식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예. 혹은 뭐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 혹은 국정원 쪽을 향한 수사 이런 쪽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로 저희가 지적을 했던 게 이제 비화폰의 존재거든요. 예. 뭐 이진동 대검 차장이 비화폰을 경호처로부터 이제 받아서 사용을 예. 했다라든지 혹은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을 일이 그렇습니다.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비화폰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과 직접 연결된 내란 관련 어떤 임무 이런 게 나올 걸 우려하는 것 아니냐. 예. 이 지적을 저희가 계속 해왔었던 거고 사실 이제 이진동 대검 차장 같은 경우도 그 비화폰을 왜 받았고 어디에 썼고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관할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내역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해서 경찰이 그 내역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어떤 수사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검찰 예.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검찰이 김성훈 차장한테서 비화폰 관련된 일부 내용을 공문 형태로 받았다. 네. 라는 거를 오늘 이제 확인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국일보- 경찰이 가지고 가려고 할 때 꼭꼭 싸매고 막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줬다는 얘기죠, 검찰에는? 그렇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비화폰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아닙니다만 아니라도, 예. 네, 경찰에는 아무것도 안 주던 네.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협조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네. 겁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불출 대장, 그러니까 비화폰을 누구한테 줬고 다시 받았고 예.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하는 장부가 이제 불출 대장인데요. 이 비화폰 불출 대장과 일부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예. 검찰에 제출했다는 게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 동안에는 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일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걸 들여다본 수사기관이 일단 없는 상태입니다. 예. 경찰도 공수처도 못 봤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내용을 받아봤다는 겁니다. 예. 1월 24일인데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 공문을 보냈고요. 이거 강제 수사도 아닙니다. 네.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김성훈 차장이 그동안 외부로 반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비화폰 불출 대장을 직접 제출을 했다라는 예. 겁니다. 이 불출 대장에는 각 비화폰의 번호 그리고 이제 누가 사용하는지 사용자 그리고 지급한 일자 그리고 돌려받은 회수 일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예. 당연히 내부 보안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김 차장이 이제 검찰에 제출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예. 그리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불출 대장을 제출했다라는 예. 겁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만 유독 국무위원들에 대한 비화폰 관련 자료 예. 혹은 뭐 대검 차장에게 이제 지급됐던 비화폰 관련 자료 이런 것들은 없고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 관련자들의 이 내용이 좀 집중이 돼 있다라는 예.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자기가 따로 받아간 다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냥 민간인이죠. 예. 노상원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 비화폰의 불출 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예.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경호처에서 이렇게 이제 보안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외부로 제출된 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동안의 압수수색에 완전히 비협조하던 어떤 그 경호처의 태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상하게도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요. 보호하려는 듯하게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번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이거 이제 공문을 보내고 제출을 받은 시점 자체가 좀 묘하다라는 예. 얘기도 있습니다. 공문을 보냈던 시점이 1월 24일인데 이 1월 24일 오후에 원래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에서 이 일정을 바꿔가지고 오전 조사로 앞당겨서 네. 이제 변경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을 보낸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결국 어떻게 됐느냐?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오전 7시 30분에 출석을 해서 1시간밖에 조사를 안 했고요. 네. 그리고 오후에 김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것도 검찰이 기각을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월 24일 전후해서 혹시 이런 어떤 비화폰 관련된 자료를 협조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오간 것 아니냐. 네. 일종의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확정한 상태에서 일정도 바꿔주고 경찰의 수사도 막아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언론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인 거고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비화폰 압수수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물론 예. 이제 군사령관들과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무위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이 내란에 적극 협조했느냐.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 내란 사태에 협조를 했느냐를 제대로 밝혀야 할 텐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이제 비화폰 사용 내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예. 그러면 국정원에는 과연 계엄 당일에 윤석열 피치원구인이 어떤 계엄 문건을 통해서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을 실제로 수행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있다. 그 모두에 설명했듯이 검찰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쪽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보도된 한국일보 내용을 보니까 김 차장이 유독 이제 검찰에만 보안 자료를 그렇습니다. 넘긴 것도 예. 경호처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예.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일정 부분 협조해주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리고 상황입니다. 검찰은 김성훈 차장을 비호하면서 수사를 어떤 취사 선택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리는 그림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석 달여를 우리 예. 국민들이 지켜보신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과 이 내란 사태라는 거는 하루 이틀 준비한 단순한 작업은 아니었던 예. 게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러자면 군권을 이용해서 권력을 재장악한 뒤에 그 뒷수습을 할 사람들, 그게 이제 주로 정부 부처 예. 인사 담당자들일 건데 이 정부 부처와는 어떤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 계획을 어떻게 시행으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야 이 내란 사태의 면모를 완벽하게 규명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유독 정부 부처와 국무위원들 그리고 검찰 그렇습니다. 내부 국정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특검밖에 답이 없다는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자기 몸에 칼을 못 네. 댄다고 하면 특검이 다른 방식으로 수사를 해줘야 되겠죠. 예. 자, 탄핵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뭐 사실상 희망을 섞어서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이다. 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번 주 내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은 심리를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데 변론 종결은 2주 전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이제 국회에서 추가 자료 확보 신청을 헌재 쪽에 내놨거든요. 예. 뭐 이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헌재에서 자료 송부를 촉탁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자료를 신청을 해달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특수본에서 검찰 특수본에서 확보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검찰 신문조서 예. 그리고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기용 복지부 장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서를 예. 헌재에서 확보를 해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국회 측의 대리인 쪽에서는 그걸 임의로 받아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이걸 증거로 확보를 하면 그걸 우리가 다시 들여다본 뒤에 추가로 헌재에 의견 제시를 하겠다, 의견 제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난달 19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변론기를 하루만 갖고 종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제로 내란 사태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들여다볼 기회가 예. 없었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관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해서 예. 실제로는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가 의견 제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오늘 헌재에서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쪽에다가 기록 인증 등본 송부를 위한 촉탁을 보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걸 이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다시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의견 제시를 하는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까지 반영한 최종적인 결과를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이번 주 안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면 뭐 다음 주 11일 내지는 뭐 14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거나 혹은 뭐 그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 뒤일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것이죠. 지금으로서 봐서는. 네, 뭐 그걸 이제 함부로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법조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취재를 해보면 헌재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만약에 인용할 경우에는 예. 그 뒤에 있을 혼란 수습을 위해서라도 뭐 기각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면 예. 한덕수 국무총리를 조금 더 일찍 이 탄핵 선고 최종 결정을 해서 돌려보내 놓고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게 순서상으로는 혼란을 줄이는 방안일 것 같다라는 네. 얘기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 그 날짜에 따라서 윤석열 피청구인의 인용 여부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들까지 네. 나오는 겁니다. 결론은 대통령 탄핵 선고는 8인 체제로 한다. 이건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네. 같은 경우도 뭐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예. 뭐 다음 주에 만약에 선고가 나온다면 참여하기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예. 자, 삼부 토건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삼부 토건 의혹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엊그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금감원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확인을 해주는 듯한 예.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융감독 원장인 이복현 원장한테 예. 기자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복현 원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익이 실현됐다. 이런 실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기가 어렵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결과일 그렇죠. 거니까 네. 그걸 이제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고 다만 특정 팩트 하나만으로 이제 불공정 거래가 바로 성립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광범위한 자금 확인과 계좌 간의 연계성 등을 이제 분석해서 네. 분석을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얘기 자체는 굉장히 좀 원론적인 얘기죠. 네. 이익 실현한 건 확인됐지만 이게 곧 주가 조작이라는 건 아니다. 네.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긴 한데 상당히 좀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그렇습니다. 높은 뭐 그런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부 토건에 관련된 얘기가 파괴력이 있는 것이요.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있는 인물이 아주 중심적인 어떤 역할을 한 인물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에서 이 사건에도 또 관련이 있고요. 이종호 예.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소위 말하는 이제 3부 체크하고라는 예. 단톡방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멘트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이 굉장히 좀 전국의 이제 핵심으로 부각했었던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어느 정도로 개입이 그렇습니다. 돼 있었는지 또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이 있었다면 있었는지. 네, 야권에서는 뭐 실제로 이종호 전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가 오빠 동생 하는 사이다라는 예.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요. 법사위 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과정에 예. 김건희 여사는 혹시 어떤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뭐 이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금 야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이종호 전 대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렇죠.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상당히 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예. 뭐 전 대표진이나 혹은 뭐 현 대표진 혹은 잠시 대주주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긴 잠시 합니다. 광고 듣고 자, 이 삼부토건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예. 삼부토건 얘기를 저희가 이제 예. 단순히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전국의 핵심 사안으로 다룰 만한 일은 아닐 수도 예.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게 지금 야권의 문제 제기고 그 배경에는 사실상
국정과 직접 연관되는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재건 사업이요. 그 배경에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뭐 상당히 좀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는 와중에 유독 다른 회사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그 해외 어떤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경험도 전혀 없는 삼부토건 같은 회사가 그 중심으로 이제 부각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국정을 이렇게 이제 주가를 띄우는 데까지도 이용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2023년에 폴란드에서 열렸던 글로벌 재건 포럼이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삼부토건이 사실상 대표격인 것처럼 이제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후한 상황에 삼부토건이 굉장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가 보다. 뭐 그 전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꾸준히 돌았었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오늘 JTBC에서 확인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도 참여했었던 이 글로벌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갈 때 국토부 1차관하고 별도 면담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일 거고요. 다른 회사는 다 제치고 유독 삼부토건만 따로 차관하고 면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라는 아주 거는 이례적이죠.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한다느니 만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 정부의 어떤 특혜가 작용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연결해 갈 수 있는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삼부토건의 그 조모 회장이라고 설립자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거의 확인돼 있죠. 원래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네, 뭐 골프를 자주 쳤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대선 후보 시절에 서울법대 동문이고 그래서 후원을 했다는 설도 있었고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은 게요. 뭐냐하면 그렇다면 삼부토건이라는 어떤 회사를 이 정부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데 데리고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비치게 했고 사실상 밀어줬다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장관까지 나섰어요. 그래서 주가는 엄청나게 떴고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삼부토건 관계자들은 지금 결과 보면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고 주가는 거래 정지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보면 어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을 상대로 어떤 주가 조작을 도모한 것처럼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다라는 이종호 씨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 씨가 또 연결고리로 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사안도 좀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있어야 될 거고 이 그림 자체가 너무나도 어떤 창피스러운 그림이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금융감독원에서 주가 조작 여부만 따져서 가져갈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 일종의 이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로까지 가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은 윤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으로 알려졌는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조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몇 개월 끌다가 지금 발표했는데. 네, 애초에 금융 분야 전문가도 아닌데 검사 출신에서 이제 곧바로 금융감독원장으로 갈 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금융 경제 관련된 뭐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사 경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감원장 역할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사안은 관련된 자료를 금감원이 넘겨받은 게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민주당 말대로 하면 거의 6개월 가까이를 묵히다가 이제 결과를 내놓을 것 같으면 그동안 뭐 했느냐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측근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이 상황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돌아선 것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분석도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었던 사람들한테 취재를 해보면 대체로 좀 사안이 명확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수사 기간이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순해서요.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만 상당히 수사 기간이 늘어지고 삼부토건 의혹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아직 수사로 넘어가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야 이제 돌아서서 본격적으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설부터
그렇습니다. 또 이복형 금감원장이 측근이긴 하지만 계엄 이전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뭐 그런 하여튼 설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워낙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그 검찰을 떠나서도 이제 검사 시절의 본능대로 권력에 기울어짐에 네. 민감한 건 아니냐라는 비평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엄 국무회의 얘기 네. 좀 해볼까요? 공문 자체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네,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 국무회의라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간담회 형태의 예. 어떤 것에 대해서 회의록이 없다. 예. 이게 이제 행안부의 이제 공식 입장이거든요. 근데 왜 없는지를 봤더니 대통령실 쪽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보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아니 그럼 자료가 있으면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봤더니 그렇죠. 예. 그 자료라는 게 부실하게 짝이 없었다라는 게 지금 행안부 쪽 그리고 수사 당국을 통해서 나온 예.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이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예. 12.3 비상계엄 당시에 열렸던 이른바 이제 5분 국무회의 내용을 봤더니 행정안전부가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자료를 좀 넘겨달라고 했을 때 그 자료 공문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거든요. 예. 근데 검찰에 출석해가지고 증언한 내용을 봤더니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자기가 안건 명과 제한 이유 같은 것들을 직접 적었는데 예. 그 제한 이유를 적으면서 계엄 선포 시간을 오후 10시로 적었습니다. 예. 실제로는 계엄 선포가 오후 10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국무위원들도 여전히 그 시간에 회의실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엄 실제 선포 시간은 오후 10시 27분이기 때문에 잘못 기재가 된 예. 상황이라서 그래서 검찰이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시간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예. 지적을 했더니 계엄 선포문 내용을 보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적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걸 지적받기 전에는 계엄 선포문 내용은 내가 못 봤고 예. 제목만 보고 적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말을 바꾼 겁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오락가락하는 양상이었고 실제로 강호구 실장 같은 경우는 그날 그 회의실에 배석을 별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한 10초 정도 있다가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부속실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누구누구가 참석했는지 뭐 특정하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는 걸로 봐서 정말? 행안부 예. 입장에서는 이걸 근거로 회의록 작성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